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미국이 중재에 나섰지만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권은 이스라엘에 대한 결사항전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전 세계 곳곳에서는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명 코미디언 겸 TV 진행자인 빌 마허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백신 접종을 이미 완료한 상태였는데도 감염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주에는 코미디언 빌 마허처럼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감염된 사람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상황이 정말 심각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이스라엘군 또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그 무력 충돌이 좀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며칠 전부터 특히 주말 어제 일요일 또 오늘까지 이 어린아이를 포함한 민간인 희생이 갈수록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압도적인 화력을 바탕으로 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정말 무차별적인 공습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 정도면 거의 테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에 대한 테러가 좀 심각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그 비난 여론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온 소식을 보면 1시간에 이스라엘 로켓이 150발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고요. 현지에서. 그리고 하루에 42명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42명이 지금 사망했고 거의 다 민간인 아니면 아이들인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주로 민가와 병원을 지금 집중 폭격하고 있고 지금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가자 지구에 있는 그런 그 아파트로 보이는 이런 건물들이 그냥 붕괴되는 이런 모습. 네. 정말 이스라엘의 잔인한 테러다 하는 이 비난이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양측의 무력 행사 중단을 촉구하면서 중재에 나섰는데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말이 중재지 일방적인 이스라엘 편들기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나섰고요.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하마스 폭격을 못하게 막으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중재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아이들이 싸우는데 어른이 끼어들어서 이걸 말리고 좀 화해시키려고 하면 단순히 나이 많은 어른이어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른이니까 말이 되는 소리라고. 그리고 좀 어찌됐건 제3자니까 객관적인 얘기를 해주니까 화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쪽을 편드는 식의 얘기를 하면 아무리 아이들이라고 해도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점점 그 어른이 하는 얘기는 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하고 중재를 해도 좀 이상한 사람, 좀 쓸데없는 사람이 괜히 끼어들어서 피곤하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그런 모습이에요. 안 하니만 못한 이런 식의 중재라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일방적인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다 보니까 전혀 중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미국은 이 지금 가자 지구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높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곳 LA에서도 어제 대규모 좀 시위가 벌어졌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도 나오고 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팔레스타인 어린아이를 비롯해 많은 희생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유럽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국이나 유럽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주이시 중에서도 상당수가 지금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민간인을 살해하는 이스라엘의 이런 지금 그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당한 방어권이라고 그러지만 학살 행위이자 테러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학살, 이스라엘의 테러를 규탄하는 이런 지금 그 집회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LA, 보스턴, 피츠버그, 미국의 주요 도시들에서 토요일, 일요일 시위가 벌어졌고요. 영국 런던, 스페인 마드리드, 프랑스 파리, 스위스 제네바 등에서도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까지 시민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규탄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공격은 정당한 방어권이 절대 아니고 이거는 학살행위고 이건 테러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A나 뉴욕 특히
다른 나라들도 그렇겠지만 LA나 뉴욕 같은 데 보면 젊은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 중에서도 젊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스라엘 편드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젊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유엔도 가자 지구 내에서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고요.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충돌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증오와 복수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무고한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숨지고 있다. 끔찍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사실상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교황마저 지금 이스라엘을 비난했는데 이번 충돌로 팔레스타인 난민 10,000명 이상이 집을 잃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워낙에 예전부터 아주 전통적으로 이 뭐 분쟁 지역이죠. 분쟁 지역이죠. 그렇죠? 네. 또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안 좋다. 이건 네. 뭐 다 알고 있는 일인데 네. 도대체 이번에 왜 네. 어떤 일이 계기가 돼서 이렇게 갑자기 전면적 양상을 띠고 있는 네, 거예요? 그 충돌이 벌어진 직접적인 계기는 그 라마단의 마지막 주 금요일이었던 지난 7일이었습니다. 네. 당시 예배에 참석한 무슬림 팔레스타인 사람들 7만여 명 중에 한 수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그런 일단의 그 그룹이 시위를 시작했고요. 아라크사 모스크 앞에서 무장단체 하마스의 깃발을 흔들면서 반이스라엘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 이스라엘 당국은 뭐 아시다시피 반이스라엘을 기치로 내건 무장 정치 조직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지정해 놨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이스라엘을 따라서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좀 규정하고 있는데요. AFP 통신은 시위대가 그 경찰에 돌을 던졌고 경찰이 시위대에 고무탄과 섬광, 수류탄 등을 던졌다고 그럽니다. 그 이스라엘 경찰 그 수천 명이 투입돼서 이때 그러니까 7일 그 시위가 벌어지자 그 무력 진압에 들어가서 팔레스타인 사람 200여 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그렇게 되자 하마스는 이 이스라엘 경찰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렇게 무력으로 짓밟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사일을 폭격하면서 보복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자 네. 이스라엘은 곧바로 항공 폭격으로 보복에 대한 또 다른 보복으로 맞섰고요. 양측이 그래서 폭격 공방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마스가 휴전을 제안했는데 이스라엘은 이 휴전 제의를 거부했고요. 네. 지상군까지 투입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상군을 투입해서 가자지구 또 동예루살렘 이런 쪽에서 사실상 그 팔레스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공격하면서 전면전에 준하는 상태에 돌입했고 며칠째 지금 건물을 폭파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들 아이들을 학살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아랍 쪽에서는 난리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며칠 전에 뭐 AP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 또 그쵸. 폭격을 당했죠. 무너지는 네. 장면도 나오고 그러던데. 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7일 금요일에 이 라마단 예배에 참석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시위를 벌인 게 이제 이런 엄청난 상황까지 네.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시위를 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때? 그게 중요한 건데요. 왜 시위를 했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위를 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정착촌 거주자들을 몰아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예루살렘에 팔레스타인 정착촌이 있습니다. 그곳이 네. 이제 셰이크 자라라는 곳인데요. 이스라엘 정부가 셰이크 자라에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 수십 명을 쫓아내려 한 것이 시위를 하게 된 원인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그러니까 이 동예루살렘에 대대로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네. 동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정착촌에 있는 집을 압류하는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압류하는 재판이었는데 이게 이스라엘 법원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1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패소한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1심에서 패소한 팔레스타인 그 당사자들이 2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고 SNS에 보면 이스라엘 경찰이 정착민 텐트를 철거하고 한 여성을 바닥에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지금 공유가 됐어요. 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아주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겁니다. 우리로 치면 일제 시대에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나마 살고 있는데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 소송을 걸어서 쫓아내고 나가라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니까 분노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 만행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이제 라마단 때문에 모였는데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 분노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분노하면 그 감정이 고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서 시위가 일어난 거예요. 해도 너무한다 이러면서 시위가 일어난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또 시위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경찰 수천 명이
또 한 몇백 명 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또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결국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지역의 그 역사적인 갈등 관계, 뭐 여기에다가 이제 요 최근에 직접적인 이 분쟁으로 부딪히면서 지금 전쟁에 준하는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천년을 거기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땅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성경 내용, 뭐 창세기라든가 그 예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뭐 모세가 활약하던 시기 그 정말 신화 같은 그런 옛날의 얘기를 하면서 원래 자기네 땅이다, 내 나라.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2차 대전 때 영국 때문에 이 사단이 났죠. 그렇죠. 2차 대전 때 그 영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힘도 아쉬우니까 아랍 사람들한테는 우리 도와주면 아랍의 독립을 아랍의 국가를 세우게 해주겠다고 했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도와주면 유대인의 국가를 세우겠다고 양쪽에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니까 양쪽 다 영국이 약속 이행을 해줄 것을 기대했는데 뭐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거기 지금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그쪽 땅에 들어가서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차지를 해버렸고 영국 입장에서 골치 아프니까 양쪽에다 약속을 해줬으니까 영국이 그냥 손 떼버리면서 지금의 이런 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한국이 뭐 단군 신화를 내세우면서 만주 땅이 우리 땅이다, 내놔라. 그리고 우리가 만주에 가서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거의 그런 지금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찌됐건 지금 이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정말 속된 말로 깡패 국가 같은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만 보더라도 국무장관, 재무부 장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다 주이시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 이러다 보니까 역시 이런 막강한 영향력을 유대인들이 과시하면서 이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객관적으로 대처를 못 하잖아요. 그게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수십 년 된 얘기지만 어찌됐건 이 이스라엘 문제에 객관적으로 대처를 못 하면서 이슬람과도 사이가 나빠지고 있고 사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슬람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뒤를 봐주다 보니까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스라엘이 싫어지고 또 그 뒤를 봐주는 미국도 싫어지고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전 세계의 갈등이 이 이스라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전명훈 장윤환 의사가 일제시대 때 국제사회에서 친일 활동하면서 여론을 호도한 스티븐스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처단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그런 식의 어떤 지금 감정을 팔레스타인이나 중동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이나 미국에 대해서 중동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일본 같은 지금 미국은 그 당시 또 일제를 지지해 주던 그런 미국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 앞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AP 통신이 입주해 있는 건물을 이스라엘이 그 공습을 가해서 폭파시켰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AP가 어느 나라 언론사입니까? 미국 언론사 아닙니까? 미국 언론사가 지금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미국이 공격을 받았는데 미국 언론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 공격을 받았는데 그걸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스라엘 문제는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 문제만큼은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미국이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듣기에는 정말 헛소리 수준에도 못 미치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미국이 무슨 말을 해도 전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악화일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유명 코미디언이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백신을 접종한 후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소식이에요. 예, 빌 마어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이면서 진행자고 또 다큐멘터리 제작자인데요. 최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HBO에서 리얼타임 위드 빌 마어 쇼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고 녹화 들어가는데 지난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서 녹화를 취소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코로나19 그 백신 접종을 백신을 완료한 맞았다고 상태에서 완료한 상태에서 이 감염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네.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주 뭐 직접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게 되니까 좀 충격이에요. 충격을 예요. 그러니까 CDC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되면 컴플리트하게 되면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완전히 100% 감염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는 감염될 수 있다는 거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 후에 감염이 확실하게 확인된 게 3,620명, 거의 4,000명에 좀 육박하고 있어요. 네. 생각보다 적지 않은 그런 숫자입니다. 이게 1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4개월 기간에 거의 3,620명이 이렇게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예, 뭐 아무래도 이제 뭐 마스크를 쓰느냐 마느냐 요즘 말이 많습니다만 마스크도 계속 쓰고 네. 거리두기도 계속 하고 그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할 수밖에 없네요. 이제는 각자 그렇게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CDC가 그렇게 좀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일단 뭐 마스크는 그 강제적으로 쓰게 하는 건 이제 끝난 것 같고요. 뭐 각 지역별로 그것을 도입하는데 뭐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그렇게 도입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각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감염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런 점에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감염되면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지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아무리 낮다고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일각에서 그리고 오늘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방역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개인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마스크 안 벗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공공장소에서 사람이 있는 데서는 절대로 마스크 안 벗는다. CDC가 뭐라고 하고 나는 안 벗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CDC가 서둘렀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음모론도 나오잖아요. 지금 뭐 이스라엘 사태 뭐 여러 가지 벌어져서 지금 골치 아프니까 이런 발표를 해서 좀 관심을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의도일 수도 있다는 지금 그런 음모론적인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CDC가 뭔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좀 이런 좀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